1월 4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증오정치 바이러스 더 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에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며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총선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치러졌다면 22대 총선은 증오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치러질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나 SNS 등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사한 성향의 콘텐츠를 계속 띄워주곤 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더 극단적인 성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SNS에 갇힌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증오 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는 유튜버들과 전략적 공생 관계를 맺은 결과라는 건데요. 이런 증오 정치 문화가 증폭한다면 이번 총선이 정치 자멸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을 대표할 후보와 공약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한 분노 투표로 물들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안표 문제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공연을 보려고 계획했던 분들 어려운 티켓팅에 한번 낙담하셨을 거고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안표를 보면서 또 한번 속이 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속은 쓰리지만 간절한 마음에 웃돈을 붙여서 안표를 구매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늘면서 관련 신고도 급증했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얘기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현재 안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서 단속하고 벌금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경기장이나 역 근처 오프라인 매매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통해서 얻은 안표를 거래하는 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3월이면 매크로를 이용한 안표 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이 역시 이미 기업형으로 진화한 안표 업체들을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안표 거래에 대한 책임과 피해를 이용자만 떠안고 있다면서 티켓 거래 중고 사이트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고질병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시도별 고령화 속도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은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과 2022년의 노인 인구 비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부산의 경우 201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5%였지만 2022년에는 21.3%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로는 저출산이 심화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들의 이탈이 다른 시도보다 더 심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부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들이 쇠퇴하고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한편 부산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은 울산과 대구, 강원, 경북 순이었고요. 세종의 경우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령화 속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청년층이 꾸준히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어떤 조류인지 어떤 새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조류는 바로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중대형 물새 민물 가마우지는 겨울 철새인데요. 2000년대 초부터는 국내 기후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텃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물 가마우지가 하루 평균 700g, 번식기에는 1kg의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양식장이나 낚시터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의 그물을 훼손하기도 하고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수목 백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키지만 그동안은 민물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건의가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3월 15일부터는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그동안 피해를 호소하던 강원도 양구군 등 여러 지자체가 3월부터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또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